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음악 글루미 썬데이는 190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수많은 자살자들을 인도한 음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후 글루미 썬데이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자살자가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사회과학적인 유행 혹은 일종의 집단 환각 현상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글루미 썬데이 원곡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글루미 썬데이 원곡을 들은 사람에 대한 자살 확률은 여전히 높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한 학생이 무조건 보는 모든 것을 실제라고 믿는 병에 걸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잔인한 비디오와 야한 비디오를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 나았다고 자기 선언을 하자 병원에서는 그 말을 믿고 내보내주었다. 그 학생은 풀려나자마자 칼을 하나 사들고 동영상에서 본 그대로를 똑같이 따라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약효가 있는 독버섯과 약효가 없는 독버섯을 구분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분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맛을 본다면 위험하고 후각이나 눈, 촉감만으로 약효가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있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예전 집 전화기가 흔했던 어느 21세기에 가난하여 집 전화가 없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아들은 다른 집에 비해 가난한 집을 탓하며 먼 곳으로 가 낯선 집에 들어가 전화기를 훔쳤다. 그러나 훔친 전화기는 전화선을 연결하자 높낮이가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릴 뿐. 소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변 소각장에 버렸지만 며칠 후 소녀는 그 전화기를 버렸던 소각장 주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소년의 상태는 눈알만이 뽑혀 있었고 그 전화기를 껴안고 있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빈 편지가 도착되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은 후 종종 특정한 알파벳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빈 편지지에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던 알파벳이 쓰여 있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알파벳이 모여 어떠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줄 모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본 시네마현 카노아 시군의 옛 오가와촌에 버려진 신사가 있었다. 그 신사에는 낡은 도리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도리이는 이상하게도 흰색이었고, 사람들이 밤늦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지표가 되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도리이를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찍었고 껍데기가 떨어지며 검은색의 무엇이 보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그 신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1997년 모스크바 어느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소련 국보위의 생명공학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 자료의 이름은 복수의 신을 의미하는 알라스토르. 자료를 뒤적이던 그는 목이 2개 달린 셰퍼드 사진을 발견. 셰퍼드의 몸에 보다 작은 종류의 개의 머리가 하나 더 달려있고 두 머리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놀란 그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 속에는 사진 몇 장이 더 있었다. 개의 머리를 가진 고양이, 목에 꿰맨 자국이 남아있는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물을 마시는 사진. 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사망한 뒤 다른 생명체의 몸통에 머리를 이식해 살아난 생명체라 써 있었다.
8번째 이야기. 1988년 카나가와에서 일어난 화재의 이야기로 새벽 2시에 공장 창고에 가스본베가 폭발하여 1시간 뒤에 진화되었지만 숙직하면서 작업 중인 직원이 한 명 있어 안부가 걱정되었다. 그는 폭발의 순간에 밖에 있어서 다행히 무사하였다. 창밖에서 입원 중이던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 밖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아들의 근무처가 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9번째 이야기. 스웨덴에 있는 지방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버리고 있다. 어떤 쓰레기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대로 소각장으로 옮겨진다. 그곳에는 철조차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초화력의 소각로가 있다. 어중간한 연루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투르게 분리하는 것보다 함께 태우는 것이 재활용보다 비용면에서 우수하고 나아가서 에콜로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용광로의 내벽이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 10번째 이야기. 저 세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18세기 초에 쓰여진 곡이 있다. 작곡가는 불명, 예측으로는 일반 시민이 쓴 것으로 여겨진다. 소문에 의하면 이 곡이 연주되고 있을 때 잠들면 죽은 친구, 지인, 가족을 만난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곡의 악보 2페이지가 분실되고 말아서 연주하지는 못한다고 한다.